네, 안녕하세요. 자, 간밤에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무슨 얘기 하나 또 취임식 연설이 또 중요하고 그래서 그 관련돼서 그냥 제 생각 인사이트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먼저 좀 전체적으로 제 생각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인플레이션을 낮추겠다. 그 이야기를 취임식 때 하더라고요. 인플레를 낮추겠다. 그래서 그 관련되어서 석유 수출을 많이 해가지고 예, 수출도 많이 하고 석유 수출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석유 가격을 낮춰가지고 그걸로 이제 인플레를 이렇게 잡겠다. 근데 좀 모순인 것 같아요. 예, 이게 뭐냐면 이제 인플레가 유발될 때 보면은 이제 물론 이제 석유 가격도 그 영향을 끼치긴 하는데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자면 예, 자, 뭐 샌드위치 가게가 있다. 예, 샌드위치 가게가 있다. 그러면 샌드위치 가게 주인은 이제 재료 가격하고요. 재료 가격이 오르고 그 다음에 인건비가 오르고 그 다음에 임대료. 예. 이 중에서 이제 뭐 다 많이 들겠지만 역시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은 이 재료 가격하고 인건비입니다. 예. 특히 이제 레스토랑 같은 데서 이제 서빙 하시는 분들 고용하고 또 셰프들 고용하고 그다음에 최저임금 같은 것이 막 엄청 오르죠. 예. 그러니까 임대료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뭐 1,000만 원이다. 근데 이게 갑자기 2천만 원으로 오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 인플레를 낮추려면은 재료비를 떨어뜨리고 인건비를 떨어뜨리면 됩니다. 자, 인건비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값싼 해외 노동자들이죠. 해외 노동자들. 야채가 비싼 이유는요. 예, 농촌에서 값싼 해외 노동자를 구하지 못할 때 이런 일이 발생이 되고요. 예,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농장 같은 데나 이렇게 영업장 같은 데에 면세율을 제공해 주면 됩니다. 예. 석유 수출을 막 해서. 예. 이런 얘기는 없고요. 예. 그러니까 면세율을 제공하고 이건 재료죠. 그다음에 저렴한 노동력을 제공을 하고요. 이렇게 되면은 어, 야채 농장에서 그 가격을 올릴 이유가 없겠죠. 물론 이게 단편적인 거지만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공산품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식품 같은 거, 예, 이런 거를 캐나다나 멕시코로부터 싼 가격에 엄청나게 들여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뭐 무슨 뭐 연필, 뭐 노트, 책, 뭐 이런 것들 그냥 공산품이죠. 예. 그다음에 뭐 플라스틱으로 만든 뭐 이런 그런 것들을 중국으로부터 싸게 들여오는 거예요. 예. 관세를 낮추고. 그래서 일반 소비자들이 평소에 사용하는 이런 뭐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그런 데에 들어가는 비용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식품 가격이 많이 들어가죠. 예. 그러니까 야채 가격이 오르고 밀가루 가격 오르고 예. 그러면은 기름 가격 오르고 그러면은 짜장면집 사장님은 짜장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인플레를 낮추는 방법은 그런 거거든요. 예, 사람들이 이제 저렴한 식품을 사 먹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공산품 같은 거 있죠. 그런 것이 이제 사용하는데 이제 저렴하고, 그리고 농장에서 야채를 자기들도 이제 이문이 남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굉장히 싼 기름을 제공해주고, 그다음에 저렴한 노동력을 제공해주고 이렇게 해서 충분히 이윤이 남는다. 그럼 가격을 올릴 리가 없거든요. 그리고 정부에서 가격 통제를 좀 해줘야겠죠. 그러니까 뭐 과잉 이제 마진을 남기는 것인가 이런 것을 통제를 해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미국 사람들이 이제 집에서 사용하는 그 가스 이런 것도 저렴하게 제공해주고. 왜냐하면 미국은 산유국이니까. 근데 이제 이 트럼프 말대로 한다면 뭐냐면 오히려 이 석유 기업들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높은 석유 가격 덕분에 미국의 석유 기업들이 굉장히 마진, 그러니까 자신들이 퍼 올린 석유를 비싸게 팔을 수가 있었거든요. 비싸게. 트럼프 말대로 석유 수출을 막 해버리면 이게 그러니까 자기 사회 자기가 깎아먹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석유 가격이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중동 국가들도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너도 나도 같이 이렇게 증산을 해버린다. 그러면 이게 옛날에 양파 파동 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양파 심어서 팔면 돈 많이 벌린다 하면은 또 너무 많은 이 농부들이 양파를 너도 나도 많이 심어갖고 과잉 생산이 되어서 양파 가격이 완전히 떨어져서 밭을 갈아엎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제 석유 가격이 이렇게 막 뭐 대량으로 시추해서 해외, 그러니까 자국 내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해외까지도 엄청나게 수출을 하겠다. 그럼 석유 가격이 빡 떨어진다. 그럼 석유 기업들로서는 뭐 그렇게 달가운 건 아니거든요. 이게 서로 이렇게 어느 정도 이게 저게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석유 수출 기업들이 석유를 많이 시출을 해도 조금 싸게 팔아도 그러니까 한마디 그거잖아요. 박리담회가 좋냐, 아니면 고마진이 좋냐, 적게 팔아도.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일은 많아지고 많이 퍼올렸는데 가격이 떨어져 버려서 그러니까 정말 그 인플레를 낮출 수 있을 정도까지의 가격을 떨어뜨린다. 그럼 60달러 이하까지 떨어뜨려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석유를 많이 생산을 해서 석유 가격을 떨어뜨려서 그 석유 가격으로 인한 인플레를 잡는다. 이것은 글쎄요, 얼마나 많이 이게 효과가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 코로나가 생긴 이후에 돈이 많이 풀려서 갑자기 돈이 많이 풀리니까 인플레가 생겼죠. 그러니까 인플레라는 것은 시중에 풀려 있는 돈을 많이 푸냐, 적게 푸느냐, 이게 좀 많이 영향을 줍니다. 사람들이 돈을 풀면은 이제 과소비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인플레 잡는다는 것은 뭐냐면 좀 사람들이 과소비를 하지 않도록 적당히 돈을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이 고금리 이 금리로 잡는 것이 훨씬 더 그러니까 훨씬 더라기보다도 그러니까 뭐냐면 고금리를 유지하면서 그 물량을 투입해 주는 거죠. 계란이라던가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설탕, 우유 뭐 이런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것들에 대해서 막 정부에서 막 지원을 해서 이런 물품들이 가격이 떨어지게. 그러면 이제 인플레가 잡히는 거죠.
근데 지금 트럼프가 하고자 하는 것은 얼핏 보면은 석유 기업들에게 좋게 해주려고 전기차도 전면 중단시키겠다. 보조금, 전기차 보조금 전면 중단시키겠다. 이 이야기도 취임식 때 막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러면 이제 뭐냐면 GM이나 포드처럼 그 이 내연기관을 많이 만드는 회사들, 내연기관 많이 만드는 회사들은 좋을까? 예. 근데 이게 뭐냐면 이미 사람들은 신차 그 각 기업들도 지금 신차 이렇게 출시를 할 때 거진 다 지금 전기차 쪽으로 하이브리드 쪽으로 예, 이쪽으로 거의 다 출시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내연기관 만드는 회사들이 이 전기차 보조금이 사라진다고 해서 내연기관 차의 판매량이 쭉 올라가는가? 그건 또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냥 이제 어차피 전기차를 사고자 하는 사람들은 전기차 살 거고 그러면은 사람들의 부담만 더 커지죠. 보조금이 없어지니까 부담이 가중된다. 예. 그러면 식료품 가격도 빨리 떨어뜨려야 되는데 이게 빨리 안 떨어지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공산품 이렇게 관세를 매겨버리면 공산품 가격이 일단 폭등을 할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캐나다나 이런 데서 그 이렇게 식품 같은 것을 이제 많이 받아와야 되는데 외국산 식품들 많이 받아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식품 가격도 이렇게 오를 거란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의 생활은 뭐냐면 공산품, 식품 가격들은 오르고 자동차 살 때도 자동차도 보조금이 없어지니까 예, 돈 한 1,000만 원씩 더 주고 사야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싫다고 사람들이 아예 그냥 뭐 저기 엔진 달린 차 사야겠다. 그렇게까지 사람들의 어떤 변화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업들이 기술 개발을 해서 멋있는 자동차들을 자꾸 전기차 쪽 위주로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럴 수밖에 없고, 예. 그리고 계속해서 이 자율주행 같은 것을 이제 발전을 시키려면 이 내연기관 차로는 조금 어렵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관세를 올려버리고 예, 석유를 막 시추해서 석유 가격을 떨어뜨려 버리고 예, 그러면은 오히려 석유 기업들한테는 안 좋고 이런 것이 이제 일단은 되는데 아마도 이제 실제 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따라서 나중에 이제 뭐 수정하고 뭐 그러진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 정책 이 서명하고 있는데 과연 정말 이분 의도대로 그 인플레를 낮추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석유 가격을 떨어뜨리고 관세를 막 이렇게 부과하고 하는데 이게 앞뒤가 맞는 이야기인가?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예, 일단 이제 그런 좀 의문점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전에 한번 그 이 트럼프 시대를 한번 겪어봤죠. 그래서 옛날 기업들 주가를 보면요. 트럼프 시대가 이때 이제 2016, 2017, 18, 19 이때거든요. 이때 예, 코로나 딱 터질 때까지 이때 그러니까 이 트럼프 시대 때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트럼프가 막 뭘 어떻게 하겠다 막 그런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뭐 큰 영향은 없었던 것 같아요. 돌이켜 보면은 그러니까 미국의 빅테크들의 주가들을 보면은 특히 이제 인상적인 것이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인데요. 2008년 금융위기 겪고 나서 그 다음에 2020년까지 코로나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거의 한 십몇 년 동안 계속 오르기만 합니다. 이렇게. 예. 자, 이 기업은 왜 이렇게 올랐을까? 예. 자, 2009년부터는 이제 이 핸드폰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핸드폰의 세상이 됐죠. 그러니까 일반 PC에서 모바일로 넘어가는 시대를 겪었습니다. 그럼 마이크로소프트는 시대에 뒤처지는 기업이 돼야 되겠죠. 예. 그런데 예. PC 운영 체제를 만드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런 어떤 PC 환경의 변화, 그런 변화에도 끄떡 없었다. 이건 뭐냐면 뭐 어찌 됐든 꾸준한 매출 성장, 꾸준한 매출 성장을 이뤄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주가가 흔들리는 기업들은 뭐냐면 이런 메타 같은 기업들. 장기 투자를 하면서 한 번씩 주가가 이렇게 빠져버리게 되면은 이때 이렇게 놀래서 많이들 팔고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 트럼프 시대 때에도 큰 변화 없이 동일하게 그냥 기업들의 주가라는 것은,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도 보면은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게 뭐 예를 들면은 포드, 자 포드의 주가를 보시면은 지금 수준이 2009년도 수준하고 똑같습니다. 아무 뭐 변화가 없어요. 이건 뭐냐면 그동안 회사가 그만큼 회사의 덩치, 파이를 키워나가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장기 투자하는 데 있어서 그 회사의 매출이, 그러니까 그 회사의 덩치, 파이가 커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 보면은 여기도 2020년까지는, 그러니까 이 금융위기 이후에 완전 이게 황금 시대인데요. 금융위기 위기 이후에 한 10년 동안 황금 시대를 겪었는데, 이때 크게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주가들을 보면은 그 회사의 파이, 덩치를 엄청나게 키우는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중간에 이제 큰 어떤 요동 없이 회사의 매출이 성장하는 만큼 그대로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테슬라도 앞날을 봤을 때 이제 그 아까 포드의 사례하고 아마존,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사례처럼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처럼 그렇게 쭉 뻗어 올라가려면, 그리고 앞으로 이제 황금 시대가 열린다.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황금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럼 그런 이제 과거 10년처럼 그 이제 2009년에서 2019년까지 그 10년처럼 그런 황금 시대가 열린다. 그리고 그런 시대에 발맞춰서 주가가 올라간다. 어떤 기업이 그렇게 올라가는가? 이 파이를 키울 수 있는, 덩치를 키울 수 있는. 그러니까 연간 매출이 뭐 1조였던 기업이 10조를 매출을 올리는 거죠. 이런 기업들이 시대에 발맞춰서 그 시대의 증시 상황이 괜찮았다면 그걸 반영을 그대로 합니다. 중간에 큰 낙폭 없이. 그러니까 장기 투자라는 것은 중간에 만약에 이제 메타나 아까 그 포드처럼 중간에 큰 낙폭이 생겨버리게 되면 아무래도 일반 투자자들은 그 중간에 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시간은 많이 투자를 했는데 소득 없이
손실 안 보면 다행이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큰 낙폭 없이 이렇게 주가가 계속 꾸준히 가는 기업이 장기 투자하는데 가장 좋다. 근데 우리는 이제 욕심이 있으니까 앞으로 10년 동안 마이크로소프트가 만약에 뭐 5배 오른다. 근데 테슬라는 10배 갈 것 같다. 그래서 나는 테슬라를 사야겠다. 근데 맨 마지막에 가서 그 찍히는 수익보다도 내가 그것을 실행해 낼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보험 드실 때, 암보험 같은 거 드실 때 많이 이런 얘기 드실 거예요. 실비보험 드실 때 보험 관리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영업사가 보험금 많이 받고 그래서 이제 막 우선 욕심에 보험료 막 처음부터 이제 많이 넣고 그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보험료를 매달 내가 꾸준히 납입할 수 있는 그 실행을 시킬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예, 이런 얘기를 이제 듣게 되죠. 이 장기 투자도 보험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예, 내가 목표하는 금액까지 이 과정에서 중간에서 너무 큰 낙폭이 안 생기는 그런 기업들을 해서 5배를 확실히 버는 게 낫지. 예, 중간에 이런 어려운 상황을 그러니까 처음에는 의욕이 이제 강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중간에 어려운 상황을 내가 견딜 수 있을 것이다. 예, 너무 이렇게 비관적인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한데 주식은 좀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은 겁이 많고 예,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돈을 많이 벌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근데 겁이 없고 경제에 대해서 막 많이 아시는 분들이 오히려 돈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자, 앞으로 이제 이 트럼프 시대를 우리가 이제 겪어야 되는데 이 트럼프 시대가 황금 시대가 될지 아니면은 예, 좀 잘못하면은 주식 폭망의 시대가 될지 그것도 좀 잘 생각해서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당면된 과제는 바로 이 차트인데요. 예, 이게 일종의 이제 버블이에요. 예, 이렇게 버블이 생기면 조정이 오거든요. 자, 버블이 생겼다. 여기서 그냥 지금 사람들은 그냥 계속 가자라고 이제 고를 외치고 있어요. 예. 이제 정부도 바뀌었고, 근데 어, 언제까지 계속 상승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한 4년 안에 이 4년 안에 이러한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죠. 황금 시대라는 것은 뭐냐면 한 10년 정도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2009년부터 2019년 2018년 정도까지 이 정도 조정은 그냥 조정도 아니죠. 예. 약과죠, 이건. 이렇게 해서 스쳐 지나가는 듯이. 이러한 10년이 나타난다면은 해볼만 합니다. 계속 고를 외쳐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많이 지금 이제 배팅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시대가 펼쳐질 수 있을까? 예. 이제 앞으로도 계속 여기서 조정을 뭐 살짝 했다가 바로 또 가고 이런 식으로 예. 여기 과거 보이시죠? 2015년처럼 살짝 조정했다가 그냥 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얕은 조정에서는 사람들이 털리지 않고 살아남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근데 다음에 만약에 이러한 크기의 조정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지금 올라타신 분들이 털릴 수밖에 없어요. 예. 각자 이제 그 잘 하시기 나름인데 그런데 이게 이제 1년, 2년 앞으로 요 2003년부터 시작된 이 상승이 앞으로 한 5년 정도, 7년 정도 계속 지속이 된다. 큰 조정 없이.
그렇다면은 늦게라도 한번 올라타 볼 만하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모든 이야기는 이 아래쪽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별 상관이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사셨거나 여기 돌파할 때 여기서 사셨거나 지금 최근에 사셨거나 이분들이 이제 앞으로 쭉쭉 뻗어 올라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분들이 이게 하락을 당해버리게 되면 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좀 많이 우려가 된다. 그래서 이 코로나 이후에 차트가 완전히 변동성 자체가 이렇게 굴곡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파도 자체가 커졌어요. 이렇게. 예. 그래서 상승도 크지만 하락도 크게 생기는 이제 그런 차트가 돼버렸거든요. 과거에는 나스닥 차트가 이렇게까지 변동성이 크지 않았어요. 예, 이렇게 이랬거든요. 그래서 상승도 크지만 큰 하락도 대비를 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큰 하락 없이 과거 2009년부터 2018년까지 그런 식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정말 신화죠, 신화. 예.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이 2009년 이때는 미국 주식을 살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미국 주식이 이렇게 잘 가는 거 보면서 와, 정말 미국의 IT의 힘은 대단하다. 미국의 힘은 대단하다. 이것을 느끼면서 그런 것을 이제 본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조정도 없이 이렇게 잘 가나. 이때 우리나라는 이렇게까지 못 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들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지속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면은 들어가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은 험난한 조정을 한번 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 임기 안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1, 2년 안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죠. 여기서 이제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이제 어떤 이제 좀 이렇게 신선한 정책들을 막 펼치면서 주가가 힘을 좀 받으려면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냥꾼이 펼쳐놓은 덫에 들어가는 격이 될 가능성이 좀 있죠. 그래서 지금은 참 그 잘 봐야 되는 시기이다. 그러니까 주식은 참 그래요. 내가 이제 어떤 지형에서 싸우는가. 이게 고지 있잖아요. 여기 고지를 차지하고 아래에서 올라오는 적을 향해서 총을 쏘면서 싸우면 굉장히 유리하죠. 예. 뭐 이렇게 적이 올라오면 도망가면 끝이죠. 예. 근데 이 아래에서 저 고지를 향해서 올라가는 적은 몇 배의 병력으로 많은 사상자를 내면서까지 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 그런 거거든요. 내가 아래에서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상태에서 보유한 상태에서 이것을 이제 싸움을 한다, 바라보고 있다, 더 끌고 갈까, 뭐 수익 뭐 취할까, 이런 거를 한다면은 이것은 이제 굉장히 유리한 싸움이 되는 것이죠. 자, 아무쪼록 별일 없으면 좋겠죠. 예. 자, 트럼프 시대가 열렸는데 아마 큰 변화가 예상이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증시도 요동을 칠 것 같은데 여러분들 투자 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